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는 제가 브리핑 자료는 메일로 그 공보실에서 뿌려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7차 고위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청은 2018년도 제7차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중점 법안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최근 안전사고 후속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고위당정 협의회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이 참석한 첫 회의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청 간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첫째,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 안전망 확충과 민생 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5.5조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은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EITC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 상황 및 향후 대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 주 초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법안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간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의 을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 법안,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 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 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당에 유치원 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 3법 등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후속 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첫째,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정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 진단, 책임 규명 및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 시설에 대해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철도 사고 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 부품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검증과 신호조작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키로 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 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열수송관 사고 관련 산업부는 오늘까지 20년 이상 장기 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해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 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 구간에 대한 조기 교체 및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하며 이와 함께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 교체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KT통신구 화재 관련 과기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 체계 재조정 및 점검 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 방지 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 매뉴얼 정비 등 관리 체계 개선, 통신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 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을 연내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이고요. 한 가지 현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사 3개월 차 25세 꽃다운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사망 추정 시간으로부터 한 4-5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견되었다는 점으로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컨베이어 점검을 했더라면 보다 빠른 대처로 고인의 희생을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인 1조의 원칙을 어기고 입사 3개월 차에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홀로 시킨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등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인이 하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 사원들이 맡던 일로 위험의 외주와 위험의 비정규직화라는 이 현주소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필수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생명 안전 분야를 외주화하여 끝내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외주화되어 왔던 공공기관 생명 안전 업무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파견 영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재명 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최고위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재명 지사의 당원권은 오늘부터 유보됩니다. 이상입니다.